네, 이번에는 민변 소속이신 이재화 변호사님 모셔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전 과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이재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딴 방송에서는 가끔 뵀는데 저희 방송에서는 세 번째 같은데요? 그런가요? 예. 세 번밖에 안 오셨어요? 예. 저희가 2014년부터 방송을 했는데 자주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한 50분째 받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지금 11시 22분 지나고 있는데요. 약 1시간이라고 잡고 보면 지금쯤이면 뭐 하고 있을 타이밍입니까? 지금은 판사가 네. 박근혜 피의자에게 대해서 궁금한 것 기록을 통해서 네. 다 이제 확인되지 않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 거를 좀 물어보는 네. 신문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영장실질 심사는 네. 신문권은 판사에게만 있는 것이고 어. 검사나 변호인들은 피의자에 대해서 신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 판사에게 의견 개진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피의자에게 물을 수 있는 권한은 판사에게만 있고 네, 네. 그리고 그 변호사나 검사는 판사에게 예. 의견을 제시하는 예, 것만 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피의자에게 뭘 묻거나 하는 물을 수가 절차는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오로지 신문권은 판사에게만 예, 있는. 예. 그러니까 판사와 지금 보면 강부영 판사와 예. 박근혜 전 대통령 간의 설전이라 그러면 글쎄 뭐 부정선- 설전은 안 될 것 예, 같고요. 설전은 안 돼.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어쨌든 이례적으로 보통 하루나 이틀 후에 네, 영장 영장을 심사를 하는데 네네. 3일로 잡은 것은 네. 수사 기록이 한 12만 페이지가 돼서 방대해서 네. 사전에 이제 판사가 네. 기록을 봐서 핵심적 예. 사항을 이제 뭘 신문해야 될지 네.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는 거죠. 그렇게 할 텐데 네. 지금 그렇게 되면 이제 추상적인 질문은 안 할 거고요. 네네. 뭐 저는 핵심인 그거라 봐요. 지금 13가지 범죄 중에 네. 대부분의 측근들이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불리한 진술을 했는데 그렇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진술했는데 예. 그 사람들이 왜 그러면 예. 모시던 대통령에 대해서 네. 불리한 진술을 할까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봐라 이렇게 물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 그러니까 측근들이나 가까운 사람이 네. 없는 것을 지어내서 이야기하는 건 이례적이잖아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나름대로 소명을 못하면 그 사람 진술은 네. 신빙성이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로 이제 질문할 텐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저는 동문서답할 거로 봐요. 동문서답할 거다. 예. 그러니까 판사의 질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동문서답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를 막 하면서 피해가기 전략을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럼 하나하나 좀 그 짚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제 10시 반에 입정을 해서 네. 판사하고 지금 그 신문 과정에 있을 텐데 박 전 대통령에게 씌워진 혐의가 13가지입니다. 네, 네. 그 중에서 판사가 가장 주요하게 검토할 것은 역시 뇌물이다. 네. 뇌물수수 혐의다. 이렇게 예. 보십니까? 그렇죠. 그 좀 갈래를 좀 구분해서 우선 뇌물 부분이 이제 법정형이 가장 이제 중대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1억 원 이상 수수할 경우에는 네. 법정형이 10년 이상 또는 예. 무기까지 가능한 거니까요. 네. 예. 이게 이제 전직 대통령이라는 계급장을 떼버리면 가중되면 45년 징역 45년에서 무기까지 선고 가능한 거니까. 징역 45년에서 예. 무기징역. 예. 계급장을 떼면. 예. 네. 보통 3억에서 한 5억 정도가 예. 뭐 징역 8년에서 10년 정도 되니까요. 예. 지금 특검에서는 네. 그 약속한 금액까지 해서 이제 이재용에게 433억 네. 부분을 범죄 다 혐의로 봤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원칙 형사소송법 원칙도 약속만 하더라도 기소가 되거든요. 미수가 아니고. 형사법상. 예. 예. 그런데 뭐 이 금액이 워낙 커서 예. 이거 특수본에서는 예. 약속해서 실질적으로 받지 않은 금액은 뺐는데요. 그래도 뭐 290몇 억, 약 300억 가까이 되잖아요. 예. 이 부분이
인정돼지면 네. 45년 가중되면 45년까지도 가능하다고 봐요. 적어도 저는 20년 이상은 선고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그 검찰의 구형은 한 45년에서 무기징역 사이로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법과 원칙에 예, 따르면. 저는 뭐 무기징역 구형을 한다고 봐요. 검찰이 무기징역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무기징역 한다. 예. 그러면 판사가 감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반값 가능할 세일 수 이런 거. 있는데 예. 뭐 대통령으로서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 뭐 기여했다는 점 네. 이런 것들 고려할 수 있는데 기여한 게 하나도 없어서 없었던 것보다 예. 대개는 뭐 좀 잘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4년 내내 네. 최순실의 사적 이익 추구에 네. 몰두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러네요. 국가 경제나 네. 사회 발전에 기여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음. 유일하게 했다면 친박 단체들의 집회에 자극 네. 촉매제 예, 역할만 한 예, 건데 예, 그거는 예. 사회 발전에 기여한 거라 볼 수 없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본인이 뭐 자신이 뭐 중소기업 발전 육성에 힘을 썼다고 하지만 중소기업도 딱 하나. KD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도 그 최순실의 부탁을 받아서 그렇죠. 최순실의 지인이 최순실에게 부탁했고 네. 최순실도 네. 그걸 대통령을 통해서 납품을 하면 거기 마진을 챙기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네. 네. 그것도 뭐 꼼꼼하게 또 매달 마진을 또 챙겼더라고요. 그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그 현대차에 네, 네. 부탁을 해서 이거 좋은 제품이니까 납품을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 네. 영업사원 역할을 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영업사원 역할을 최순실의 했다. 영업사원 역할을 한 거죠. 박근혜 최순실의 영업사원 역할을 예. 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부분을 예. 감형해 줄 게 없네요. 판사 입장에서 검찰이 구형을 하면 대개는 깎아주는데 그렇죠. 그 감형 사유에 해당할 만한 하나도 업적이 없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중 사유만 있는 거예요. 가중 사유는 뭐 차고 넘치죠. 가중 사유는 차고 어쨌든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는 예, 예. 형량을 정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죠. 우선 사안의 중대성 갖고 판단을 하는데 네. 이게 이제 92쪽이잖아요. 네. 영장 청구서인데 네. 근데 지금 13가지의 네. 그 혐의 사실 네. 이 부분에 일일이 하나씩 확인할 수는 없는 거고 어. 13개 혐의 사실이 각가지에 대해서 지금 공범 피해자들이 그러니까 영장 실질 심사를 이미 다 거쳤고요. 이미 다 그렇습니다. 구속돼 있거든요. 예. 다시 그 13명이 부분을 구속됐어요. 다시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제로의 여지가 없다. 네. 그래서 지금은 가장 중요한 부분, 핵심적인 그 진술 부분에 대한 입장을 좀 들을 거고, 네. 그다음에 이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면 보고를 안 받고 네. 지금 집무실이 아닌 네. 그 뭐 관저라 그러나요? 네. 관저. 네. 관저에서 전화로 지시를 하는 형태잖아요. 네. 최순실이 사적으로 만나서 그걸 네. 메모를 하고 네. 메모된 것을 안종범이나 정호성에게 전화를 지시하는 형태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전화를 받는 사람은 그걸 다 메모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 스스로가 증거를 너무 많이 만들어놨어요. 네, 빼도 박도 네. 못하는 증거를 너무 많이 만들어놔서 예. 결국은 이제 안종범 수첩이 뭐 39건 뭐 이렇게 되잖아요. 예. 거기에 거기 안종범에 적힌 수첩이 또 다 이행이 됐던 겁니다. 네. 그 부분을 몇 가지만 확인할 겁니다. 안종범이 이렇게 기재했는데 네. 지금 피의자가 또 지시했던 거 아니냐. 그 안종범의 수첩 39건 가운데 꼭 판사가 체크할 만한 핵심 체크 포인트가 뭐일까요? 그래서 우선 K 미르 재단의 예. 뭐 임원 구성 문제라든지 그렇게 하고 그 부분을 이제 기업에게 네. 뭐 왜 이렇게 안 되느냐 독려했던 거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체크를 모금 하겠죠. 독려했던 예. 거. 예. K 미르 재단이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도 실질적으로 네. 최순실이가 실질적으로 주인이고 네. 그 과정에서 보면 예. 돈을 낸 기업들이 네. 임원 구성이나 예. 그 부분에 전혀 예. 관여를 안 했고 네. 대통령이 다 관여
청와대에서 다 관여했다는 것이 확인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할 겁니다. 그렇게 되지면 네, 그것은 형식에 불과한 거고 네, 그 K 재단이라든지 예. 미래 재단 같은 형식에 불과한 거고 예. 그것은 최순실이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도구에 불과했다 그렇죠. 이렇게 예, 볼 예. 텐데요. 예. 왜?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관 강윤원 재판관이 네, 그 대리인 박근혜 대리인 저게 질문했는데 송곳 같은 질문을 했잖아요. 네네네.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그 거기에 탄핵 심판 대리인들도 과정에서. 거기에 제대로 대답한 적이 네, 한 번도 맞아요. 없거든요. 엉뚱한 소리 많이 했죠. 더군다나 피해자 박근혜가 판사의 질문에 저는 대답을 하나도 못할 것 같습니다. 왜 대답을 하나도 못할 거라고 예단하십니까? 왜냐하면 예.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 이제 저는 박근혜 대통령 4년을 보면서 네, 본인이 그냥 곧 법이다. 내가 하면 짐이 곧 국가다. 네, 내가 하면 네. 모든 것이 선이고 네. 이것은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왕정 국가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네. 저 보면 지금까지 4년 동안 네. 저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네. 유세 때도 그런데 네.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이런 TV 식이에요. 토론 때 아주 유명한 발언이었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태블릿 보도 이후에 예. 여러 차례 기자회견도 하고 네. 그다음에 담화도 하고 있는 똑같잖아요. 네. 내가 했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 있느냐. 그리고 나는 국가와 나는 결혼했는데. 그렇죠. 그리고 모두 국가를 위해서 한 것이고 네.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거 다 국가를 위해서 한 것이고 뭐 창조 경제를 위한 것이고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리 분별력이 기본적으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확한 사실관계조차도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있으면서 이것은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거죠. 또 피하는 거죠. 피하는 거예요. 네. 예. 그건 참 독특한 심리인데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보기에는 이게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는 물론 이제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비공개로 진행되는 재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어서 명쾌하게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상식적으로 법조인의 상식적으로 볼 때 검토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미르 K 스포츠 재단의 이제 그 강제 모금, 그다음에 임원 구성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특히 이제 이미경 CJ 부회장을 예. 그만두게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자유로운 기업 경영 활동을 침해했다 이렇게 검찰은 봤는데 예. 이 점도 법원에서 중요하게 볼까요? 그렇죠. 사실은 사적 감정이 아니면 사적 감정. 청와대가 네. 사기업의 임원의 임면에 관해서 관여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사실은 국가의 주요 정책에 네. 이미경 부회장이 반대를 하거나 이런 것도 네, 아니란 네. 말이에요. 예. 그렇게 설령 반대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반대한 이유를 좀 들어보고 네. 이런 정도는 할 수가 있는데 네. 그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갖고 네. 사기업의 그 이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 사람 쫓아내라 네. 이런 거는 대통령으로 살 수가 없는 거죠.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네. 국가기관에 할 수 있는 것은 네. 범죄 혐의가 있을 때 네.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도록 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어쨌든 지금 뭐 계속 다툼이 있을 텐데 판사 이제 그 신문 과정이 있을 텐데요. 이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13가지 혐의 사실에 대해서 다 따지지는 못할 거다. 그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하면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릴 저는요. 테니까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몇 가지만 물어봐 버리면 네. 저 피해자하고는 이야기해갖고 아,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고 아마 포기할 것 같아 판사가. 의외로 간단하게 예. 이렇게 판사로서는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견적이 딱 나오면 아이 됐다 이거. 그러니까 동문서답 하니까 아, 아유 저 사람하고 네, 저 계속 피해자하고 얘기해봐요. 무슨 얘기해봐 그뭐 도저히 이야기가 안 되는 사람이다는 그러니까 판사가 멘붕에 빠질 것 같아요. 판사가 멘붕에 빠질 예. 거다. 예. 사실은 검찰 그 특수본 1기 때도 네.
이게 뭐 언론에 쭉 나왔었는데 네, 설마 네, 네. 예.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예. 인식 능력이 떨어지거나 네. 설마 뭐 최순실하고 예.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겠느냐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네. 정호성 휴대폰에서 나온 네. 파일 듣고 네.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녹음 파일. 예.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 최순실이가 들었습니다. 정호성한테 이야기했고 실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정호성에게 지시한 거 네. 실질적으로 비서관 회의가 개최된 거 보면 네. 이거 최순실의 아바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이게 특수본에서 사실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부터 임명받은 검사가 현직 대통령을 수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이게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당시에 이제 검찰 출입 기자들로부터 들어봐도 그 정호성 비서관과의 통화 내용, 네. 뭐 그리고 정호성과 최순실과의 통화 내용,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기가 막혀서 입이 안 다물어지는 수준이더라. 그러니까 공익적 요소가 전혀 없는 거죠. 예, 공익적 요소가 전혀 없어서 도무지 이런 사람이 대통령을이라는 생각을 수사 검사들이 했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들은 바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 검사들이 뭐 네. 한다 하더라도 네. 최순실 의견을 예. 듣고 네네. 조금 고려를 해서 네, 자기 주장을 하고 네, 자기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비서관들이나 이렇게 지시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네, 네,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 네, 최순실이 이야기했던 그대로 그대로, 전달되고 네, 문구는 안 실질적으로 바꾸고. 그대로 관철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최순실이라는 이야기가 검사들 수사 검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검사들 입에서 나온 거죠. 네. 그리고 그 전에 박관천 행정관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대한민국 2014년 문건에 나온 거예요.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 2위 정윤회, 3위 박근혜. 이게 그러니까- 그때 당시 문건에 나온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정윤회 문건 파동 때 네, 검찰이 네, 다 알았던 거예요. 이 내용을, 네. 이 수준을. 그러니까 그것이 말할 국정농단이 실체가 무엇인가를 수사하는 것이 정도였었는데 예. 그 부분을 뭐 어쨌든 민정수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물꼬를 네. 유출 쪽으로 물꼬를 그러니까요. 틀어버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 이후에 최순실이가 더 많은 국정농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여지를, 줘버린 그쵸. 거거든요. 문을 그냥 예. 활로를 확 열어준 거죠. 근데 그때 사실은 정윤회 문건 파동은 사실은 네, 이게 왜 생겼느냐 하면 네. 사실은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의 암투에서 생긴 거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면서 그 김기춘 비서실장이 한번 조사를 해보라고 한 거예요. 조응천 비서관 통해서. 그렇죠. 예.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네, 이게 보니까 이제 문고리 3인방이 만만치 않다. 네. 이래서 사실은 김기춘 비서실장은 물러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런 그 기자들 사이에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누가 세계일보에 이 문건을 흘렸을까? 예. 이 문건을 흘린 핵심 관계자는 누굴까? 그것이 김기춘일 수가 있다. 이걸 취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예. 저희들이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김기춘하고 우병우하고는 다른 거라는 거죠. 그렇죠. 김기춘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자기가 상대를 하려고 그러지 네. 어린애들 문고리 3인방하고 상대할 짬밥이 아니고 네. 그런 구mom이 아니라고 네. 생각을 한 건데 김기춘 비서실장. 우병우는 네. 문고리 3인방에서 간택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거기는 동지적 관계예요. 우병우와 문고리는 동지적 관계. 예. 그래서 결국은 김기춘 비서실장은 결국 예. 그 문고리 3인방하고 싸우느니 그냥 타협을 해버린 것이고요. 네. 그러면서 점점 멀어진 것이고 떠난 거고 네. 우병우는 같은 동지적 관계에서 네. 움직여졌던 거고요. 그러니 죽이 잘 맞았던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거는 문고리 3인방은 최순실과고도의 관계가 아주 이렇게 수직적 관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국정농단의 시발로 돌아가면 결국에는 자신들을 내부의 권력 감투에서 출발한 거고 그렇죠. 문제가 생기니까 본인이 조응천 비서관한테 지시를 해놓고도 예. 그 문건을 덮어버리고 조응천을 잘라버린 게 김기춘인 거예요. 예.
야 대단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드라마인데 그렇게 하고 조홍천 비서관은 감옥 갈 뻔하다가 이제 이번에 국회의원이 작년에 된 거고 뭐 그런 거죠. 이런 상황인 건데 이 드라마틱한 이 권력 내분, 암투 이런 것이 이제 앞으로 얼마나 많은 드라마, 영화, 소설 이런 걸로 나오게 될지 그것도 참 주목해서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시각 11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계속 진행 중에 있을 텐데요. 구속영장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도주 우려, 그 다음에 증거인멸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중- 그거 죄의 플러스해서 이제 사안의 중대성. 사안의 중대성. 예. 사안의 중대성은 이미 여러 차례 입증됐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범자들이 뭐 10여 명이 네, 이미 예. 동일한 사안으로 구속돼 네,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사안의 중대성은 입증이 다 됐다고 네, 보고요. 네. 그 뇌물 삼성 뇌물 부분도 공여자가 네, 네. 이재용 부회장이 일단 구속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같은 법원에서 구속했기 때문에 네. 그거는 더 이상 고려를 할 문제가 아닐 텐데 네. 이제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 문제인데요. 네.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는 반비례예요. 반비례한다. 네. 네. 그러니까 사회적 신분이 있는 사람은 도주 우려가 비교적 적죠. 네, 왜냐하면 얼굴이 많이 알려졌으니까 도망을 있고, 가기가 어렵죠. 그렇죠. 네. 어디 가든 간에 다 티가 나고요.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같은 경우는 해외에 나가지 못하게끔 네. 그렇게 출국 금지만 해놓으면 네. 국내에 있을 테고 국내에 있으면 어디 가든 간에 네. 사람들 알아보고 이렇게 되면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네, 봐요. 네, 네. 이재용 부회장도 그렇다고 네, 보는데 네, 네. 사회적 신분이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관련자들 진술을 번복시킬 가능성, 그 다음에 말 맞추기 할 가능성 그렇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네, 있거든요. 네, 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탄핵이 됐지만은 그렇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는 자기 수하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포진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한마디 오다만 내리면 증거인멸을 시도를 할 수 있을 네. 것이고요. 이 박근혜 이제 대통령이 바깥에 있으면 네. 변호인이나 다른 사람들 통해서 말 맞추기를 시도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구속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을 하는데요. 이 변호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이고, 오늘 뭐- 밤이 됐든 뭐 금방 끝나든 아니 그러니까 밤이 한마디로 됐든. 이야기하면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을 안 하면 네. 공범자들을 다 구속 취소해서 석방해야죠. 그리고 박근혜 서울구치소 구속 안 하면 전부 석방해야 된다.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그 우리가 조폭에 비교하면 조폭? 박근혜 대통령이 두목이고 예. 부두목 정도가 최순실이단 예, 말이에요. 예, 예. 그 행동대장들이 줄줄이 다 구속돼 있잖아요. 예, 정호성, 문영표, 예. 뭐다 김기춘, 조윤선, 다그 예, 행동 뭐. 행동대장격이고 김종 뭐 다. 뭐 예. 김종 이 정도는 행동대원들이 다 구속돼 있는데 행동 대원들까지. 예, 예. 행동대원들 구속했는데 예. 두목을 구속하지 않으면 네. 그 사람들은 그 밑에 졸개들은 다 구속 취소를 해야 되죠. 그리고 서울구치소는 그냥 공원으로 만들어야 돼요. 다 석방시키고 예. 우리 해방 이후에 예. 가장 큰 범죄가 중대 범죄인데 해방 이후 가장 큰 중대 그럼요. 문제. 예. 아니 뇌물 액수만 해도 그렇고요. 이런 뇌물 액수가 없었죠. 없었고 예. 이렇게 깨알 같은 그러니까 형법에 정해진 예. 범죄를 다 저지른 거 아니에요. 형법상의 모든 법. 형법의 백과사전이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 예. 사건은 형법의 백과사전이다. 형법 교과서를 하나 쓸 수 있는 거거든. 이 사건만으로. 예, 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뭐 구속을 안 정말 시킨다는 말이 오늘 안 되는 거고요.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구속을 안 시키면 안 네, 시키려고 네, 하면 예, 이재용 예. 부회장 1차 영장 때 기각했었잖아요. 조희연 맞습니다, 판사가 맞습니다. 예, 예. 피의자의 주거와 생활 환경을 고려해서 고려할 거를 뭐냐면 예. 그때는 재벌의 회장이 될 사람이 이 누추한 구치소에서 어떻게 있겠냐. 그러니까요. 화장실도 지저분할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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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잠자리도 불편할 거고 예, 예, 이럴 텐데 예.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그런 게 있겠죠. 불편함이 있겠죠. 일단 올림머리를 못 할 거고요. 일단 올림머리부터죠. 그 변기에 불편이 있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 안민석 의원 아침에 인터뷰를 했는데 네. 인도주의 차원에서 서울구치소는 즉각 변기 교체를 하라. 이분이 어딜 가든 변기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변기 교체를 해라. 이거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해줘야 된다.
사은아를 그거는 어떻게 말이 안 되는 하냐 거고요.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지금 피해자 병기도 평등해야 돼요. 법 앞에 병기도 평등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병기를 다 사용해요. 네. 근데 다른 사람이 사용을 했다면 물 네. 좀 뿌리고 음. 휴지로 닦고 그냥 네. 거기에서 용변을 보면 돼요. 네. 아, 특수한 계급은 인정하면 안 돼요. 그렇죠. 법 앞에 평등하고 구치소 내 특수한 계급을 인정하면 네. 안 돼요. 구치소 안에 특수계급 인정하면 안 된다. 법 앞에 평등하듯이 예. 구치소 변기 앞에도 모두가 평등해야 아, 된다. 그리고 지금 오늘 아침에 뭐 좀 이야기 들으니까 서울구치소에서 뭐 네. 보통 독방 같은 거 1.5평 정도 되는데 뭐 3점 몇 평. 네, 네. 일반인들 여러 명이 수감을 하는 곳을 네, 네. 독방으로 뭐 교체한다는 네, 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꾸 특수계층을 네. 왜 자꾸 만드는 건지 모르겠어요. 알아서.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이런 걸 요구하는지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아니 저 미안한데 제가 좀 변기가 좀 그러니까 이걸 좀 어떻게 바꿔주시면 안 돼요라는 재소자의 요구가 있을 때 인권적 차원에서 구치소 내부에서 논의를 통해서 뭐 그렇다면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갈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도 아닌데 막 알아서 서울구치소장이 나서서 막 확장하고 뭐 변기도 바꿔주고 막 이런 자꾸 특권층을 인정하는 문화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도 아무 법적 근거 그런 행정 조치를 하는 법적 근거가 없거든요. 아. 저는 만약에 그 서울구치소장이 네. 본인이 알아서 했던 네. 또는 법무부에서 어떤 지시를 받아서 네. 교정국장의 지시를 받아서 네. 어, 법무부 하고 예, 또 예. 교정국장은 또 뭐 예컨대 황고안 권한 대행의 뭐 지시가 있었다면 예, 예. 이거 다 징계 대상이에요. 음. 합리적인 차별이 아니잖아요. 네.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시범 케이스로서 네. 징계를 삼았을 때 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어진다고 네, 봐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네. 어제 변호인들이 네. 포토라인에 서지 않게끔 네, 네, 네.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올라가게 해달라. 321호 네, 네. 영장 실질 심사 네, 받는 네. 법정을 가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네. 법원이 거부했죠. 법원이 거부를 하고 네. 그렇게 할 예. 근거가 없기 예, 때문에 예, 예, 예. 이재용 부회장처럼 네. 주차장이 아닌 네. 서울중앙지법 뒤에 주차장에서 내리면 뒤 네. 통로가 있거든요. 예, 예. 그렇게 해서 4번 게이트로 들어가서 네, 네. 엘리베이터 타고 321호로 예, 예, 갔거든요. 예, 예.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예, 예. 오늘 그 4번 출입구를 통해서 계단을 올라서 321호 법정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그 말씀 주신 대로 법 앞에 평등해야 되고 변기 앞에도 평등해야 되고 이것을 앞서서 너무 앞서 나가 가지고 일종의 아유 그래도 전직 대통령인데 뭐 그래도 재벌 총수인데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인식부터가 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거죠, 그죠? 아니 네. 그냥 똑같은 피해자고요. 아주 네. 중범죄입니다. 중범죄. 단지 네. 단지 그 전직 대통령은 법률에 네. 정한 대로만 네. 예우를 해주면 돼요. 전직 예.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네, 네. 파면당한 네.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경호만 해주게 돼 있잖아요. 근데 구속이 되면 경호를 해줘야 돼요? 아니 교도관들이 해주죠. 아 교도관들이 그래도 있구나. 교도관들이 법적 절차에서 해줍니다. 아 경호는 교도관들이 네, 하면 된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말씀 주신 대로 자 우리가 이제 뭐 그 너무나 당연하게 구속을 상정해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구속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시간은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박근혜 대통령이. 있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그러니까 오늘 뭐가 나왔냐면요.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네. 조국 교수가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올렸던데 네. 박근혜의 딜레마라는 좀 네, 네. 정확한 지적인데요. 네. 저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혐의를 대부분 다 인정을 부인하고 하고 네. 나 그 부분은 법에 따라서 처벌받겠다고 네. 판단을 하면 네. 불구속 상태에서 네. 그게 사실은 음. 혐의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 증거 인멸의 우려가 그만큼 없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을 가능성이 조금은 열려 있어요. 아. 그런데 이제 지금은 현재 오늘 아침에 예, 포토라인에서 침묵으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버렸어요. 일관했잖아요. 그냥. 예, 예. 지금까지 네. 이 사건이 몇 개월 동안
전면 혐의를 부인하고 그다음에 친박 지지자들에게 메시지 정치만 했잖아요. 네. 얼마 전에도 열심히 해달라고 네. 뭐 문자 그렇게 보내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 자기가 뭐냐면 자기 형량을 낮추고 네. 죄를 시인하는 쪽보다는 네. 향후 친박 지지자들을 통해서 자기의 정치적 입지가 온전함을 확인하고 네. 향후 정치적으로 하여튼 명예회복을 네. 꿈꾸는 쪽으로 지금 노선을 정하고 있잖아요. 예, 예. 이렇게 되면 뭐 구속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네. 변호인들이 이 두 가지 중에 제대로 된 조언을 해야 되는데 네, 네. 말하자면 판단할 수 있게 조언을 해야 되는데 이 네, 변호인들 구성은 네. 이른바 대등한 입장에서 법률적 조언을 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라 네, 네. 여전히 수직적 관계에서 네.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말씀을 받드는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 박근혜 대통령이 아까 전자를 네. 선택할 길은 없다. 그래서 그렇군요. 변호인들의 조언은 구속을 재촉하는 조언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언은 구속을 재촉하는 길이다. 네. 도움이 안 된다. 그렇죠. 박근혜 변호인들이 박근혜에게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빨리 감옥 가십시오 하는 조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빨리 감옥 가라는 네, 조언이다. 네. 변호인들 잘못 썼네요. 당연히 그렇죠. 네. 변호인들은 네. 그러니까 친박계에 그 말하자면 거기에 같이 협력했던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네. 보다 객관적으로 네, 네. 사안을 파악하고 조언할 네. 수 있는 사람은 구성해야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그런 기량이 안 되죠. 그래 사람을 두루 이렇게 네. 모시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항상 수첩에 있는 사람, 옛날에 자기에 충성했던 사람 등만 보이는 거죠. 네. 다른 사람은 사람으로 안 보잖아요. 에? 사람으로 안 본다. 사람으로 안 본다니까. 아 참 슬프다. 저희 지금 사람으로 안 보이는 두 사람이 앉아서 얘기하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박근혜 보면. 대통령이 구속되지 오늘 또 아직까지 보니까 개나리가 활짝 못 핀 거 보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돼야 개나리가 활짝 필 것 같아요. 세월호가 올라오듯이. 그리고 네. 진정한 봄이 올 것 같아요. 네, 박근혜가 구속돼야 네. 진정한 봄이 온다. 진정한 3월이 된다. 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근데 강부영 판사 있잖아요. 그 서양희 변호사 네. 그 엄청 친하다면서요. 동기라면서요. 강부영 판사가 이제 고대 법대 93학번인데 아. 제 11년 후배인데요. 아, 그러니까 네. 송현경 판사하고 부부죠. 그래요? 예. 네. 판사 부부군만요. 판사 부부고 송현정 네. 판사가 네. 연성 기수는 좀 빠르고 네. 시험에 좀 합격 먼저 했고 네네. 서양희 변호사도 고대 93학번이에요 법대. 그리고 서양희 변호사하고 송현경 판사하고 학교에서도 절친이라는 이야기를 후배들이 하더라고요. 네. 절친. 예. 네. 이제 올케잖아요. 예,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올케인데 네. 서양희 부부가 사실은 이 국정농단 게이트가 터졌을 때 네. 그렇게 만나고 이랬다는 보도는 못 봤는데 네. 오늘 이례적으로 네. 9시 32분인가 네, 도착을 했어요. 삼성동의 자택에 예, 도착을 예, 해서 예. 좀 담소를 나눴다는 네, 보도가 네. 있었는데 4년 만에 만난 거라고 그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여튼 관계가 그렇게 뭐 좋은 거는 아니라고 봤는데 네, 네. 우선 뭐 박지만 서양희 부부가 네.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음. 인간적인 도리로서 인사를 했다고 저는 봐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희 변호사하고 송영겸 판사, 그러니까 네. 강부영 판사의 부인인 네. 송영정 판사하고 특수한 관계 때문인데 예, 예, 예. 이게 사적인 이런 말 교감을 할 수 네. 해달라고 했을 수도 있고 또는 그런 부분에서 또 인간적 네. 도리로서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는데 네, 네. 이 강부영 판사가 이게 이제 그냥 일반 개인적 사건도 아닌데 네, 네. 모든 국민들이 보는 사건, 역사적 네, 사건인데 예. 사적 인연에 예. 의해서 만약에 사적 인연에 의해서 판단을 했다면 강부영 판사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판사 인생이. 판사인지 끝나는 거죠. 판사 인생 끝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렇게 하면 판사의 기본적 자격이 안 된다고 봐야죠. 아, 저는
강구영 판사가 어쨌든 그 사진을 가능성도 보니까 있다고 보세요. 근데 사진을 보니까 네. 반듯해 보이더라고요. 우병우 수석도 반듯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병우 그 검사하고 네. 차이는 눈빛에서 차이 나죠. 아 눈빛. 네. 네. 우병우 판사의 눈빛은 네. 그 좀 살기가 있잖아요. 네. 살기가 있는 예. 눈빛. 강구영 판사는 판사는 네. 제가 볼 때는 사슴의 눈 같은데, 그러니까 선한 눈인데, 네. 그리고 영장 전담 판사라는 것이 네. 이렇게 정치적 감각도 동시에 예. 법적인 음. 그 실력도 있어야지만 정치적 감각 이런 도로 균형적 감각을 가진 사람들만 그 자리에 네. 두거든요. 예. 법원 내에서 엘리트들만 그 자리에 두는데 영장 전담부가 그렇게 아무나 가는 자리가 아니다. 그러죠. 판사 중에도 네. 예. 그 균형 감각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정치적 판단도 할 수 예. 있어야 되고 이제 두루 좀 예.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렇기 때문에 그런 조희연 사적 판사는 왜 그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물론 네. 대체적으로 그런데 다 그 사람들이 다 잘한다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조희연 판사도 그러니까 지금 문제인데 재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하고 네. 판사들 생각은 좀 네. 달라요. 판사들은 대체적으로 이게 문제긴 여전히 한데요. 무슨 재벌이 뭐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이런 뭐 생각을 갖고 그렇죠. 있다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뭐 네. 범죄를 저지르면 네. 운이 나빴다는 생각이 이제 법조인들에서 지배적인 건데요. 국민들의 감정은 좀 다르죠. 너무 다르죠. 그래서 예. 수십 년 동안 네. 재벌 총수가 천문학적으로 업무상 배임 횡령 이런 네.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도 네.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어쨌든 정찰제 판결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정찰제 판결을 해왔잖아요. 정찰제 판결. 예. 예. 그렇기 아, 때문에 오늘 재밌습니다. 정찰제 예. 판결 너무 근데 재밌는 이게 용어입니다. 예. 이제 그동안 재벌에 대한 시민단체나 각 언론에서 비판적인 여론 때문에 예. 굉장히 이제는 이제 심적 부담을 좀 갖게 음. 갖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지금 조희연 판사는 음. 여러 가지 이제 사실은 국민들의 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를 못해서 네, 한번 네. 그 영장 기각해서 혼쭐이 네. 났죠. 그래서 그 덕분에 제가 또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네, 네. 16일간 노숙 농성을 할 기회를 또 가졌던 거죠. 뭐 지금 뭐 속보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네. 아침 9시 34분경에 박지만 서향이 내외가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왔는데요. 박 전 대통령이 문을 나설 때, 그러니까 집 문을 네. 나설 때 박지만 씨 부부가 눈시울을 붉혔고 박 전 대통령 눈가도 젖어 있었다. 라고 기다리던 의원들이 전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의원들한테 여러 가지로 바쁜데 다들 이렇게 오셨냐, 나 때문에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의원들은 건강을 지키시라, 힘내시라, 이겨내시라 이런 얘기를 했고 박 전 대통령은 고맙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뭐 이 얘기만 보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뭐 그렇죠. 오랜만에 네. 사람 냄새 사람 냄새가 좀 나네요. 예. 그래도 뭐 하여튼 박근혜 대통령은 사람이긴 사람인 모양이다. 아니 그 그러니까요. 최경환 의원이 네. 이제 거기에 가서 얼마 전에 최경환이 부관 참시하는 것이다 구속영장 검찰이 뭐 네. 청구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뭐 무슨 또 사약 발언도 나왔어요. 무슨 궁을 나온 뭐 여인에게 그 사약을 뭐야, 내리는 대선 후보 네, 대선 후보. 저 누구야 네. 춘천에 저 누구지 김진태. 김진태 그런데 네. 최경환 부관 참시인데 박근혜 부관 참시랑은 무덤에서 시체를 다시 꺼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무덤에 들어간 적이 없고요. 감옥에 네.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네. 다 이중 처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면은 네. 징계 절차예요. 네. 공무원들이 죄를 지으면요. 네. 징계 절차 따로 형사처벌 따로예요. 예, 예. 이중 처벌이 아니에요. 부관 참시는 아마 비유를 이중 처벌 아니냐 이거 비유하는 네, 건데 예, 예. 그게 무슨 처벌입니까? 모든 공무원들은 다 그렇게 돼요. 네. 죄를 지으면 파면되고 네. 그게 또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네. 모든 국민들이 그러는데 박근혜 대통령만 예외로 하라는 네.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춘천에 누구죠? 그 김진태 의원. 김진태 네. 의원은 이 양반은 지금 15세기 사람인가? 어? 15세기에
예. 15세기에 대통령은 또 국민들이 선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15세기 사람이 21세기에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는 게 네, 이런 예. 정근대적인 예. 사람이 지금 저는 대통령 춘천 후보로- 시민들에게 여쭙고 싶어요. 궁궐에 사시냐? 제가 이제 궁궐에서 처갓집이 쫓겨난 춘천인데 여인에게 사약을 제가 처갓집이 춘천인데 아, 춘천 사람들 진짜. 작년 재작년에 네. 그 친척 결혼식 때 네, 네. 김진태를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아 진짜요? 네. 의원님이요? 아니 네, 변호사님이? 네, 만나서 아 국회의원직 금방 하셔야 아,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자리 왜 왔냐? 어. 근데 이제 결혼식 하면서 네네 뭐또 결혼 그렇죠. 시작하기 전에 마이크를 잡고 거기에서 일장 연설을 또 하더라고요. 김진태 의원이 그러니까 그 양반은 여기가 어딘지 시도 때도 모르고 어딘지도 모르고 세상에. 본인의 그 자도취된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전직 검사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보냈을까요? 근데 검사 때는 그 잘했대요? 정도로 이렇게 네. 그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 사람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검사 때는 하고요. 비정상적 태도는 아니었대요. 네, 근데 지금- 공안부에 있었잖아요. 공안부도 그러고 그렇게 비합리적인 건 아닌데 음, 점점 국회의원 되고 네, 저기 이쪽에 네, 극우 단체들 가서 연설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문자나 이 SNS에서 네. 댓글들이 오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본인 빠져가- 스스로를 예, 영웅화하는 소영웅주의에 빠져 있는 거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예, 있겠네요. 자, 어쨌든 김진태 의원 중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요. 좀 지금부터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점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법조인들 그리고 국민 여론도 그렇고요. 예. 무슨 강 판사가 앞으로 판사 인생을 끝내고 싶지 않다면 구속 결정을 내려야 될 텐데 이후에 이제 서울구치소를 가야 되잖아요. 예. 근데 저는 서울구치소로 갈 가능성이 거의 높다고 봐요. 그래요? 근데 서울구치소에 네. 그 공범이 있어요. 최순실이라고. 네. 거기 조윤선 장관도 거기 있어요. 홍범들이 거의 다 있는데 근데 이게 공범들이 모의할 수 있기 때문에 분리 수용하지 않습니까? 재소자들을? 우리 이제 보통 이제 예컨대 무슨 각종 게이트 사건들 네, 있잖아요. 네, 네. 게이트뿐만 아니라 일종의 옛날에 보면은 무슨 그 조직 사건들이 있어요. 조직 사건도 그렇고요. 예, 다 공범별로 전부 다 분리를 분리시키죠. 시켜요. 예. 두목이 예컨대 서울구치소에 있으면 부두목이나 행정대장 같은 예, 경우는 예. 영등포구치소 이렇게 분리 소환하는데 그렇습니다. 예. 더군다나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네.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주범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각 공범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 운동 시간에 만난다고요. 왔다 갔다 재판 받으러 나가면서 차 타는 시간에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네. 이 서울구치소에 변호인 접견을 그 남자 어떻게 돼 있어요? 피해자들하고 서울구치소 변호인 접견. 변호인 접견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가서 2층에 있는데 서울구치소 2층 2층인데 건물이 많잖아요, 여러 개. 일단 그 변호인 접견실이 1층에는 아. 여자 재소자들 접견실이 있고 1층에는 2층에는 남자 재소자들 재소자들 접견실이 있는데 예. 여자들은 피해자들이 이제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구속되지면 네. 거의 하루에도 몇 번씩 변호인 접견을 할 텐데 네. 오고 가면서 근데 접견실이 몇 개 칸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일단 아니면 대기실이 있죠. 어, 대기실이 있다가 변호인이 오면 몇 호에 들어가는데 네, 오고 접견실. 가면 하면서 눈치 빨짓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좀 돈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 네. 교도관들을 매수할 가능성도 상당히 많거든요. 교도관을 매수한다. 예. 그렇게 해서 이른바 교도관을 비둘기로 삼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비둘기가 무슨 표현입니까? 비둘기라는 것은 아, 예컨대 메신저. 메신저죠. 예. 그거를 이제 비둘기라 그러죠. 저 이제 지금 저는 유경험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감방 용어가 막 나옵니다. 예. 비둘기. 예. 예. 그 재소자 신분으로 살아보셨기 때문에 그렇죠. 비둘기를 예. 알아요. 예. 우리 이 변호사님께서. 우리는 이제 옛날 당시에는 예. 시국사범들을 시국사범.
좀 존경하는 교도관들이 네. 자청해서 비둘기 역할을 해주기도 했어요. 내가 이 변호사님의 예. 비둘기가 되겠습니다. 예. 이런 교도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런 사람들 꽤 많았었어요. 네. 교도관을 매수해서 비둘기로 삼아서 메시지를 최순실 측에 예. 뭐 또는 조윤선 측에 이게 전달하면서 서로 범죄를 모의해서 예. 이게 긴 세기의 재판이 될 텐데 재판 과정이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사실은 네. 변호인 접견은 네. 이게 녹음도 안 되고 녹음도 안 되고 네. 교도관들이 입회가 안 되거든요. 아, 또 녹음? 하나는 예. 변호인들이 형식상으로는 분리돼서 예. 최순실 변호인, 박근혜 변호인들이 분리돼 있을 텐데 네, 예. 이게 바깥에서 만나서 예. 간접적으로 모의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 간접 모의. 예. 예. 이런 부분들이 네. 나중에 네. 검찰도 눈여겨봐야 되고 네. 필요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네. 재판에서 통화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도 제출을 해야 될 거로 봐요.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분리 수용을 반드시 해야 된다. 왜냐하면 네. 특히 여사의 경우에 그 사동이 여성 재소자들이 전체 서울구치소 재소자 가운데 네. 소수자이기 때문에 네. 이 그 소수자 간의 또 밀착도가 높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러면은 이게 그 여러 가지로 범죄를 모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 두 이렇게 가지예요. 이렇게 되면. 네. 최순실과 조윤선을 이감시켜야 됩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영등포로 가야 됩니까? 원래 어떻게 해야 이제 됩니까? 모든 것이 네. 뭐 법에 없으면 선착순이잖아요. 최순실이가 먼저 들어갔으니까 네. 기득권을 인정해야 되고 최순실의 기득권을 인정해 줘야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영등포구치소나 성동구치소로 보내는 아, 거나 뭐 예. 안양교도소로 보낼 수 있는데 안양교도소. 예. 좀 양보해서 네. 그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언니니까 네, 언니가 비교적 그래 서울구치소가 약간 시설이 좋아요. 어떤 면에 시설이 어떤 정도예요? 아 근데 규모가 일단 크니까 아. 그리고 거기는 옛날에 뭐 재벌 총수들도 와서 아. 개조하고 예. 전두환 대통령도 뭐 구속된 그쵸. 적이 있기 전두환도 거기 때문에 있었죠. 예. 그게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예. VIP 이른바 범털들이 예. 머물 수 있는 예, 방들이 예. 좀 마련돼 있어요. 근데 다른 영등포 구치소나 안양교도소 같은 경우는 좀 작기 때문에 네, 그런 네. 것도 없어서 예. 뭐 언니 먼저 언니는 좋은데 네. 가려면 최순실이가 영등포 구치소 이관 가야 되겠죠. 근데요 예. 이관 가면요 네. 최순실은 이미 몇 개월 됐기 때문에 적응을 잘해요. 최소한 그 우리 그 외국 멀리 갔다 오면 네. 시차 적응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현실과 감옥에 적응하려면 일주일이 걸려요. 아, 그래요? 그건 일주일 사이에는 잠도 잘 안 오고 하여튼 불편하거든요. 예. 저도 이제 변기에 이렇게 뭐 아주 자유로운 사람인데 저는 85년도에 구속돼 있는데 네. 저는 서울 그 서대문 형무소 그때 당시에 아. 거기에 있었는데 아, 서대문 형무소에 화장실 그때 냄새, 예, 붙이 있었죠. 그래요? 그 어. 되게 낙후한 나고왔죠 이제 지금 완전 변기 박물관. 뚜껑도 없었던 상태였고 그 시절에. 예. 변기가 이렇게 뭐가 그 하면 예. 쫙 20m에 떨어지고 어. 비닐로 이렇게 변기 뚜껑을 막아놓은 상태고 어. 백열등이 예. 예컨대 독립운동가들이 예, 투옥됐던 그 예, 자리에 제가 있었던 것인데 어. 처음에 가면 적응하기 그 서대문 형무소는 난방 시설도 없지 않습니까? 없죠. 여기는 있죠. 지금은 이제 다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TV도 있고 네. 신문도 뭐 자기 돈으로 네. 구독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살만합니다. 예. 그리고 살만합니다. 밥도요. 네. 저희들 때는 이른바 가닥밥이라고 일본 말로 가닥밥이라고 가닥밥? 형틀로 찍은 밥. 아. 콩 그래서 콩이 이제 영양 보충하라고 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콩밥이라 그러는데 네. 지금은 콩밥은 없어졌고요. 그럼 지금 무슨 밥입니까? 형틀로 찍은 것이 아니라 주걱으로 퍼줍니다. 식구통을 통해서 주걱을 퍼주기 때문에 예. 그 재소자의 인권을 위해서 저희들이 옥중투쟁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지금은 예. 무상급식도요 꽤 잘 나오기 때문에 네.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어. 단지 이제 올린 머리를 못해서 불편한데 그건 참아야죠. 근데 그 지금 두 가지인데요. 재소자 인권 말씀 주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과거에 인권 운동가들이 어쨌든 재소자 인권 투쟁을 권리 투쟁을 많이 했고 이제 우원식 의원의 경우에는 옥중에서도 뭐였지? 그
돼지고기 때문에 예. 120g을 줘야 되는데 생육 120g을 줘가지고 예. 그 정해서 예. 그 끓이면은 60g인가 40g밖에 안 나와서 똑바로 줘라 이걸 투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제 뭐 그때보다는 지금 많이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일식 삼찬 예. 뭐 이거 가지고 이재용 부회장 때 논란이 좀 됐었잖아요. 네. 재벌 총수인데 어떻게 일식에 3찬밖에 안 먹냐. 아, 그럼 사식을 청구할 수 있어요. 또 자기 사식 돈으로. 청구 자기 돈으로 네. 얼마까지 쓸 수 있습니까? 아니, 사식이란 것은 이제 선택의 메뉴가 하나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선택을 막 이렇게 안 그다음에 이제 네. 예컨대 또 이렇게 식사 외에 네네. 구매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간식. 파우치 예컨대 예. 이렇게 닭 파우치라든지 닭 파우치? 예, 컵라면 이런 거 다 시켜 먹을 수 있어요. 아 컵라면. 네. 네. 그리고 떡볶이도 잘 교도관들한테 먹고. 뜨거운 네. 물 달라면 다 줘요. 교도관들이 뜨거운 물도 아, 준다. 아, 그러면 컵라면 먹고 이렇게. 그렇죠.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적응되지면 네. 거기 이제 소지라고 있어요. 소지? 소지라고. 소지가 그 뭐예요? 뭐 이제 수영자들 중에 예. 실형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배식이라든지 교도관들 도와서 네, 예. 행정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이제 소지라 그러는데 예. 소지들인데 잘 보이면요. 예. 그냥 난로에 예. 그냥 라면도 끓여주고 그래요. 살만해요. 난로에 라면도 끓여준다. 주로 우리 이 변호사님 라면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 컵라면, 라면. 근데 오징어도 구워 먹고 그래요. 오징어요? 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떡볶이도 잘 못 먹어요. 햄버거도 포크하고 나이프가 있어야만 먹고. 왜냐하면 이분이 18년간 청와대에서 사실상 그 궁궐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햄버거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네, 포크와 포크로. 나이프.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영상을 봤더니 그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신당동 떡볶이 골목을 간 거예요. 네. 그런데 전효옥 당시 비서실장은 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게 뭐야? 막 이런 표정으로 거의 못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민 코스프레는 하지만 서민의 삶을 전혀 모르는데 그러니까 감옥 생활이 더불어 사는 사회가 인간 사회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제 내일 새벽 5시 영장이 발부돼지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네. 인간 사회 나이로는 이제 시작을 하는 영세에서 출발하는 나이다. 더불어 사는 사회라는 것을 예. 이제는 체험을 하고 받아들여야 될 나이죠. 이제는 예. 더 이상의 공주와 예. 여왕이 아니죠. 음. 그래서 지금부터 사회라는 것을 네. 알아야 되고 적응해 가야죠. 예, 지금부터라도 사회를 알고 적응해 가. 네. 굉장히 중요한 표현 해주셨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회인으로서 네. 더불어 사는 삶의 네. 영세. 네. 내일 새벽 5시가 되면 영세로 다시 태어나는 거다. 그렇죠. 거듭 태어나는 거죠. 다시 태어나는 저는 거다. 또 내일 서울구치소 새벽의 풍경을 조금 상상을 해봤는데 오면서 네. 거기에 지금 비선들이 다 모여 있는 데잖아요. 비선 집합소죠. 네, 예. 그래서 거기서 박근혜 대 입소 환영 그 대회를 하지 않을까. 최순실, 뭐 안종범, 정호성 등 해서 예.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좀 그럴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상황에서 네. 정무적 판단을 못한 게 예. 그동안 40년 동안 네. 최순실에 의존했다가 네, 이제 예. 판단 능력을 상실한 거죠. 네. 사실은 최순실이 굉장히 그리웠을 텐데 한편으로는 언니! 그 옆으로 막 가면서 언니 잘 왔어 이러면서 이런 거예요? 아니 지금 보고 생각해 싶었어 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 이화여대 총장, 이화여대 교수 여사가 벅적벅적 할 것 같아요. 네. 여사동이. 네. 예, 왜냐하면은 뭐 조윤선 장관, 최순실, 그다음에 누굽니까 그 정경희 총장, 그다음에 그럼요. 무슨 거기는 너무 등장이 많아. 교무회의를 하고요. 2대 교무회의를 하고 여기는 수석비서관 회의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2대 교무회의야. 국무회의도, 예. 국무회의도 거기서 하고, 예. 거기를 막 마치 청와대나 뭐 이화여대나 이럴 거라고 착각하고 막 거의 그러고 다니는 사실은 거 아니에요? 청와대 출장소가 된 거죠 지금. 지금 예. 그 서울구치소가 지금 청와대 출장소가 네, 됐다 이렇게 말씀 좀 주셨습니다. 물론 너무 재밌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감자를 지금 냄새로 코로 킁킁 맞는 수준이다 그 사람이.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적이 그렇죠. 있었죠. 뭐 예. 고추나무에서 예. 나온 뭐 가루냐고 뭐 고춧가루도 그렇게 하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전혀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정말 그 입소하고 막내 신고식하는 날이 될 거다. 그래서 저는 이 그 독방이 아니라 네. 적응을 위해서도 원래 혼것방. 그러니까 영세부터 한 6세 영유아니까 예, 예. 홍급방에서 이제 징역 경험이 많은 사람들 하나씩 가르쳐 줘야 돼. 설거지부터 가르치면서 예, 예. 보통 6명 정도 되면 예. 설거지를 쫙 서열을 해서 예. 한 번씩 쫙 돌리면서 설거지 다 하거든요. 예, 예. 설거지부터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설거지부터 아, 가르쳐야 아. 된다. 그러니까 혼자 근데 그 밥을 먹잖아요. 네. 식구통을 통해서 그거 소지가 다 밥을 병- 넣어주면 그거 이제 설거지는 먹으면- 본인이 해야 됩니다. 그 방 안에서. 네, 그 자기 이제 그 예, 예. 그릇이 있잖아요. 네, 네, 네. 플라스틱 그릇인데 플라스틱 그릇. 밥 먹고 누가 씻어주지를 않아요. 밥 먹고는 그거를 다 본인이 그 안에서 네. 물 넣어서 다 헹구고 딱 그걸 다 해야 돼요. 안 닦으면 어떻게 돼요? 어? 안 닦으면? 그러면 거기에 곰팡이 피고 이러면 거기에 묵어야 되는 거죠. 거지 밥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밥 먹고는 우리가 이제 홍급방에 있어도 네. 8명이 한 사람이 방장 외에는 다 설거지를 같이 분담해서 합니다. 그 설거지 할 줄 몰라가지고 곰팡이 피고 그래서 그러면 굶어야죠 뭐.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변기가 그 불편해서 네, 네. 소대변을 못 보면 네.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강제적으로 누구가 뭐 해줄 수가 없잖아요. 네. 지금 서울구치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들어오면 그 안에 있는 분들은 막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거기 가까이에서 만나는 거기 분들이 될 것 같아요. 재소자들이 네. 아주 아마 기분이 좋아할 겁니다. 네, 자기들이 신분이 상승한 것 같기도 하고. 서울구치소 재소자들의 신분 상승 그리고 이제 나중에 출소해서도 네. 나는 얘기거리가 생기죠. 박근혜 대통령 같은 학번이다. 어? 같은 방에 같이 있었잖아. 대학원 이렇게. 같은 학번이라고 예, 이야기하면서 예. 길이 이제 자랑하고 다닐 수도 있겠죠. 하여튼 저희가 참 재밌게 짚어봤습니다.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탄핵 그리고 구속이 된다면 구속 이후의 대한민국은 좀 달라져야 한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제 이런 그 범죄 행위가 팜치는 대한민국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게 지난 1,700만 촛불의 맹세이기도 하고 그런 건데요. 그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박 전 대통령이 그 사라진 감옥으로 간 뒤에 대한민국은 뭐 급속하게 정상화로 간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혹여 저는 그러게 우선은 이제 사회의 전면적 변화는 네. 법률과 제도로서 네네.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되지는 것이 문화적 충격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제 다음 차기 대통령뿐만 아니라 청와대로 갈 사람들, 네. 그다음에 고위공직자들의 태도가 이게 위법한 명령이나 지시를 따르면 네. 자기도 인생의 말로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대기업들 특히 이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네. 이제 기업 프렌들리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네. 그랬었는데 사실은 재벌이나 기업들은 그게 혹독한 군연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친하다 하면서 맨날 삥 뜯어가고 괴롭히고 그렇죠. 이랬다 그러는 예, 건데 예, 재벌이나 기업들도 네. 이제 청와대의 지시나 이런 거를 해갖고 무조건 따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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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법치주의를 국민들이 깨우치는 네. 계기가 되었다. 어, 그래서 잘못하면 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 말로가 결국은 감옥행이구나 이런 인식을 줬다는 부분에서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예, 예. 그다음에 문제는 이것이 박근혜 그 대통령이 저지른 적폐들 네. 해소는 결국 제도로 해야 될 텐데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네. 예. 법률로서 그거를 바꾸는 방법이 네. 있을 거고 그거는 국회의 협력이 있어야 될 예, 것이고 예, 예. 그다음 법률이 아닌 행정 조치로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네. 법률이 필요 없잖아요. 예컨대 네네. 개성공단을 부활을 시킨다든지 이런 거는 그렇습니다. 전직 이거 차기 대통령의 네. 의지로서 가능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각종 노동 정책 이런 부분들 가능하다고 보고 네.
그다음에 법률로서 개선해야 할 부분은 네. 어쨌든 차기 권력자들이 국회를 설득을 해서 네. 또 국민들을 호소해서 국민들의 네. 힘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봐요. 네. 그렇게 해야 음흠. 진정한 박근혜 없는 봄이 오는 거죠. 네. 세월호가 네. 네. 올라오고 예.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돼지뼈 소동으로 네, 정말 그 정말 그냥 더 이상 예. 상처가 막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분들에게 또 예, 상처를 주었어요. 해수부가. 예. 근데 이제 또 여전히 그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는 미궁이거든요. 네. 그 감옥에 가는 이 마당에도 그거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검찰 특수본에서도 지금 네. 수사를 할 의지를 안 보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네. 이제 대선 끝난 이후에 네. 저는 이 사안에 집중해서 네. 저는 조사위든 특조위든 네. 특별검사든 간에 네. 수사권과 조사권을 네. 사실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그걸 못했잖아요. 계속 그렇습니다. 이제 구속돼지면 수사권과 조사권을 함께 가지는 네. 특조위가 만들어져서 네. 범죄를 떠나서 네. 도대체 그 7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지 그렇습니다. 무엇을 했는지는 밝혀져야 할 것 같아요. 그거는 예컨대 저는 사람의 도리라고 봐요. 인간의 도리다. 네. 예. 시즌 2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 시즌 2가 됐든 세월호 특조위 뭐 제 2기가 출범이 됐든 된다면 감옥으로 네. 특별 검사가 네.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할 수 있죠. 조사할 줄. 예, 조사해서 그 세월호 7시간 동안 당신 뭐 했냐. 그분이 입을 안 벌리니까. 예. 예.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백할 가능성은 뭐 없다고 봐요. 근데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지경인데도 그거에 대해서 양심 그러니까 고백을 안 그 하고 아버지한테 있거든요. 배운 게 그런 깡다구만 배운 것 같아요. 버티는 거. 예, 형식만 배운 것 같아요. 형식만. 그러니까 예. 권위나 예. 그거를 말을 하면 자기가 권위가 떨어진다 이것만 배운 것 같은데 음, 저는요 진실에 저는 재판을 하면서 네. 검사들이나 뭐 다른 사람들이 계속 은폐하려 하더라도 의지를 갖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진실은 어디 한 곳에 네, 네. 있어요. 음, 그 찾아낼 의지가 있으면 다 찾을 수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청와대가 아무리 이제 뭐 증거를 은닉하고 은폐한다 하더라도 네. 청와대 어느 한 곳에 그 기록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음, 그렇게 하고 지금 네. 구속돼지면 네. 박근혜 대통령이 혼자서 밥 먹고 뭐 이렇게 했던 게 생활했던 것이 아니니까 네, 네. 그 주변 사람들은 구속돼지면 다 제대로 진술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밥 해주는 사람이라든지 머리 해주는 사람 다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사람의 손을 다 탔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제 네. 박근혜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네. 권력이 끝나버리면 진실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있었던 거냐 네. 관저에 네. 이런 의혹이 여전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요리사 그 점심에 밥을 먹었다는 거고 아침 그 오후에 머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도 봤더니 7시 11분에 제일 먼저 도착한 게 정송주 정매주 자매예요. 예. 그래서 머리하고 화장하는데 1시간 반 있다가 정송주 정매주가 떠나거든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친박 의원들이 오늘도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순서대로 진행이 됐는데 2014년 4월 16일에도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진실의 문이 아직까지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2기 특조위가 출범을 해서 관련된 내용을 본인이 입을 안 열면 주변의 입을 통해서라도 두 확인을 해야 가지라고 된다. 봐요. 그러니까 그 사고의 객관적인 진사 이것은 지금 선체조사위원회가 꾸려졌잖아요. 네네. 거기서 좀 밝혀내주고 예. 그 부분도 아마 추론일 텐데 네. 그와 관련해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필요한 경우는 네. 선체조사위에서는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강제 수사권이 있어야 가능할 텐데 네. 그러기 위해서도 그리고 세월호 7시간에서 예, 대통령은 과연 네. 무엇 때문에 구조할 수 있는 음. 그 희생자들을 구조를 못했는가 네. 이 두 가지 축으로 네. 구성되어야 될 것이고 그것은 단지 누구를 처벌한다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인간이 사는 사회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그걸 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동시대 사람들이 평생 동안 가슴 속에
이게 묻고 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평생 동안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 부분에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책무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월호와 촛불이 네. 남긴 역사적 의미를 생각하는 한 세대인 예, 것 같습니다. 예, 예.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분들이 30년 후에는 이제 예. 뭐 어른이 되고 네. 이제 그 대한민국의 중추 세력이 될 텐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한 세대를 이 세월호의 진상규명 그리고 촛불이 가졌던 민주주의의 기억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이고 시간이 좀 다 돼가지고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예. 같은데요. 끝으로 박 전 대통령 구속 이후에 예. 민변에서 뭐 논평도 내고 그럽니까? 뭐 내죠. 아, 오늘 그래요? 또 오늘도 기자회견 하셨죠? 태진행동에서 네.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네. 논평은 태진행동뿐만 아니라 민변에서도 내죠. 당연히 내야 되고요. 네. 법 앞에는 평등하고 죄를 지은 사람은 처벌이 돼야 법치주의,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거니까요. 저는 이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되고 죄 지은 만큼 처벌되는 것이 네.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가고 한 걸음 더 진전된 그 사회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또 이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을 지키고 네. 말하자면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다짐을 하는 첫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새로운 대한민국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탄생을 알리는 그 신호탄이 오늘 네. 내일 새벽 예. 오른다. 박근혜 구속 이후에 예. 새로운 대한민국 제가 이게 접견을 한번 시작이라는 할까? 거예요. 제가 지금 접견? 구속되면 변호인이 되려는 자도 접견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물론 거부하면 네. 못 가지만은 네. 교도관들이 방해는 못 하거든요. 아, 본인이 이재화 변호사가 접견 왔습니다. 가실래요? 안 하면 오겠다고 하면 어, 한 물어보고 싶어요. 접견 가시면 예. 뭘 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변호사로서 박근혜 씨죠 이제. 예. 네, 박근혜 씨를 그 접견하면 무슨 얘기를 좀 하고 싶으세요? 그 주변에 네. 친박 이런 사람들의 그 변호인들 의견 듣지 말고 네, 제 이야기 좀 들어봐라. 네, 그래도 그 당신은 4년 동안 대한민국의 원수이고 수장, 대한민국 외에 선장 아니었느냐. 예. 이제 사람의 도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 이야기 들으십시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무엇을 잘못했는지 국민들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처벌받지 않을 생각하지 말고 당당하게 처벌받아라. 네. 그래서 그래야 제대로 되니까 이제서나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기회다. 이것이 구속이 지금 아직 여생이 많이 남았는데 네. 뭐 길게 보고 네. 멀리 봐라 이렇게 네. 조언하고 싶어요. 예. 필요하면 내가 법적 조력도 하겠다. 예. 이런 이야기도 하고 싶어요. 안 만날 것 같은데요. 안 만나면 할 수 없고. 안 만나줄 것 같은데. 예, 그 양반 봤더니 뭐 통진당 해산 때 뭐 그 저 헌법재판소 그 저기 뭐야 그 피청구인 측 변론도 하시고 그래서 아니 뭐 민변 사법위원장도 하고 그러니까 세상을 좀 가르쳐야 돼요. 세상을 좀 가르쳐야 된다. 본인이 충성하는 사람만 구성돼 있는 게 되게 다양하게 구성돼 있고 그렇죠. 이재호 변호사도 이렇게 막 겁나는 사람이 아니고 아니다. 뿔 달린 사람이 아니다. 네, 사람 냄새 나는 아주 좋은 사람이다. 이런 것도 네. 가르쳐야죠. 네. 전직 그 서대문 형무소도 감옥 경험도 있는 인권 변호사다 이런 얘기도 좀 하면서 그 만나주면 제가 기사 제일 먼저 쓰겠습니다. 제가 이 변호사님 만나고 오시면 제가 제일 먼저 기사를 써서 특종 보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지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하나까지 제거하지 못하면 또다시 증식하는 헬리코박터 HP7으로 더 강하게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